여러분들이요, 역학에서 항상 잊어버리지 말을 거는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수, 목, 화, 토, 금에서 자, 뭘 기준하더니요, 만약에 목을 기준한다. 그러면 자, 목의 입장에서 목은 수생목. 이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천간이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의 입장에서 봤을 땐 수가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 도와주는 걸 인성이라고 그래. 예?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인성인데 양이 양끼리 도와주는 걸 편인이야. 음양이 다른 걸 정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목생화. 내가 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야, 이거. 목생화. 이거를 식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목생화. 이 속된 얘기로 나무는 불을 위해서 나무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희생하는 거야. 이걸 식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간목 입장에서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양은 양끼리 하는 건 식신, 목생화인데 음양이 다른 건 상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식신이든 상관이든 장관 일이야, 일. 내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의 입장에서는 목국토, 내가 토를 이길 수가 있어. 내 일을 해서 목생화, 화생토인데 내가 일을 해서 이걸 갖고 와. 이 극한다는 건 내가 가져오는 거야. 가져온다. 내가 목국토 이기는 거야. 이 토를 이기는 거야. 이 이기는 건 뭘 갖고 와? 재물을 갖고 와야죠. 일을 했으면은. 그래서 내가 목국토로 이기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재라고 그래. 재라고 그래. 이때 양이 양끼리 갖고 오는 건 편재, 음양이 다른 건 정재예요. 근데 오늘날 편재, 정재를 굳이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어. 왜? 뭐 돈이면 나 돈이지 무슨 뭐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무슨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에서 뭐예요? 비정기적으로는 벼락부자 되는 게 더 좋죠. 복권을 만든다든가, 주식이 때 배랑 안에 올라서 부자가 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토생금인데 이 금은 아까는 토는 내가 목국토로 내가 이겼지만은 금은 금금목으로 나를 죽여. 내가 억압을 당해. 이렇게 억압당하는 걸 이걸 관이라고 그래. 관. 이때 양이 양을 극하는 걸 편관, 음양이 다른 걸 정관이라고 그래. 이때 남자는 여자가 재물이야. 옛날에는 여자를 돈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만 내가 여자를 얻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사주에서는 재가 곧 여자야. 부인이야. 처야. 근데 여자 사주는 관이 남편이야. 금금목으로 나를 쳐줘야 돼. 옛날에 여자는 수동적으로 봐서. 수동적이니까 남자가 와서 나를 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금금목으로 나를 쳐야만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사주일 때는 관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그 다음에 금생수인데 수가 나를 또 생해줘. 이렇게 오행은 서로 이렇게 상생을 하면서도 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하고 똑같은 거는 비견겁재. 내가 목생화 일하는 식신상관. 내가 일을 해서 얻는 재를 편재정재. 그 다음에 금이 나를 극하는데 편관정관. 또 인성으로 날 도와주는데 양인 양끼리, 음은 음끼리 도와주는 편인정인. 이렇게 10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이 해석을 사주에서 딱 사주를 보고 한눈에 비견이 어디 있구나. 월제는 인성이 들었구나. 월제에 관이 들었구나. 제가 이걸 한눈에 읽어야 돼. 첫째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좋다 나쁘다 할 때 해석의 중요한 기준은 용신을 찾아라. 용신이 돼야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급 용신론이 가장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걸 모르고는 사주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신론을 하고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때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 달에 고급 용신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걸 정리를 하겠어요. 첫째로 비견겁재. 그러니까 비겁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견하고 겁재를 같이 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가 비견이든 겁재든 의미는, 그러니까 일간이 갑이면은 일간이 갑이다. 높아지면서 다시 얘기하면은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일간이 갑인데 옆에 갑이 또 있다. 그럼 여기 비견이 있는 거죠. 일간이 갑인데 옆에 을이 있다. 그럼 이거 뭐가 있어요? 겁재가 있는 거예요. 음양이 다른 같은 목인데 겁재가 있는 거예요. 이때 비견이든 겁재든 이거는 동일한 오행이에요. 음양이 다르지만 하여튼 동일한 오행입니다. 오행으로 이거는 자존심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이 많든 겁재가 많든 이거는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이게 타협심이 없는 거야. 타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하고 타협을 못해. 그리고 이게 그리고 자존심이 있고 독립심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이거는 직장 생활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봐요. 남한테 이게 자존심이 강해서 너무 만약에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임진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쳐봐요. 네?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요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비견이 이렇게 3개나 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이게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의 밑에 가서 고개를 숙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남한테 직장 생활을 못한다고요.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또 여기 예를 들어서 을목이 있다. 그럼 이건 더 나빠. 더 나빠 이거는. 겁재도 같은 목인데 이건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직장. 그래서 사주에 비겁이 많은 사주는 이건 참 직장 생활이 일단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리고 특히 이게 중요한 건데요. 특히 요 말을 잊지 마세요. 겁재가 많은 사주는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다. 이게 을목인데요. 이게 다 겁재죠. 예? 겁재 아니에요. 이렇게 겁재가. 그러면 겁재가 많다는 건 뭐냐면 2개 이상. 그러니까 2개까지는 괜찮아요. 3개, 2개 이상.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갑인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겁재죠. 이것도 겁재 아니에요. 그건 음목이고 양목 아니에요. 겁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7자에서 2개 이상 되면 벌써 이건 겁재가 많은 거예요. 천간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겁재가 많은 사주는 꼭 아셔야 돼요. 절대 부자 사주가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돈이 생기면 주변에서 다 뺏어가요. 그리고 사업가 사주가 아니에요. 사업가 사주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사업하면 안 돼. 사업하면 그냥 망해요. 이건 다 주변에서 다 빼버가요. 그리고 이 비겁이 많은 사주는요. 아까 얘기했죠. 자존심이 강해. 타협심이 강해. 그래서 요것도 잊지 마세요. 사주에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 이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요. 즉 뭐냐면 고개를 누가 숙여야 되는데 서로 자존심끼리만 내세요.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니까 부부간에도 한쪽이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뭐예요? 한쪽이 지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앉으려고 들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이 지면 돼. 남자든 여자든 그냥. 그래서 이 비겁이 강한 사주들은 이게 부부간의 갈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체적으로 비겁이 사주에서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는 거는 쉽게 해서 용신에 연관되어 있어요. 용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비겁이 용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신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일단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비겁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비견이란 의미, 겁재란 의미. 그러니까 사주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겁재가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여기 내가 경인일주인데 신금이 이렇게 있다. 이거 다 겁재죠? 경금에 대해서 신금이 다 겁재 아니에요. 이건 양금이, 그죠? 이런 겁재가 많은 사주들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봐요. 이 글자, 겁탈할 겁자야. 즉, 뭐를? 재물이 강탈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남자고 자고 재물이 강탈되면 그거 되겠어요? 가난해 먹을 게 없어서 되냐고요. 그래서 겁재가 제일 나쁘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한문 안에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사주의 식상의 의미를 봐. 식상. 그러니까 사주의 식상의 의미를 보는데요. 식신이나 상관이나 의미는 똑같아요. 다 같이 일이야,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해서 일하고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일하는 게 식신이죠. 양은 양끼리. 근데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는 게 상관이죠. 옛날에는 상관이 나쁜 의미로 계산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사를 하고 뭘 하는데 남자 여자 구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식신이나 상관이나 의미가 동일한 거예요.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 이 사주에 이 식상이 꼭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식상이 있어야만 이거는 장수를 해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죠. 아니 일본에 장수촌에 가면 뭐예요? 90이 된데도 지게를 지고 다니죠. 우리나라도 장수촌에 지금 우리나라 경상도, 경상북도 어디 또 전라남도 어디 그 산수 좋은 동네들 장수촌 있잖아요. 이런 노인네들 뭐예요? 90 몇 살인데도 밭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일을 해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장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봐요. 이게 왜 그런가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역학은 이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이에요. 잘 봐요. 내가 이거 간목을 기준으로 합시다. 그럼 목생화, 이게 식신이야. 식신. 내가 일을 해. 그러면은 식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봐요. 아까 금이 금금목으로 나를 치죠. 이게 관이죠. 관 아니에요. 그러면 금금목으로 나를 때리면은 나가 자빠지니까 빨리 죽을 거 아니에요. 나를 잠깐만 때리면. 그렇죠? 관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봐요. 요 관을 제어하는 게 뭔가를 봐요. 요 식신이라는 화가 화극금으로 이 금을 제어하죠. 이 의미를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는 사주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생화를 일을 하는데 이 화라는 게 화극금으로 이 관을 제거해 주죠. 그러니까 관이 와서 나를 때리는데 식신이 있으면 식신이라는 게 너 왜 때려 하고 이걸 쳐줘 버리니까 관의 역할을 못 하죠. 그러니까 내가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는 죽었다 깨내도 사주를 못 풀어요. 이 의미가 아시겠어요? 이 의미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이걸 모르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신이라는 게 왜 장수하는 장수신이냐 하면은 바로 관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식신이라는 게 나의 관살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를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식신이 있어야만 장신하고 좋은데 이걸 봐요. 그런데 여자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내가 여자가 식신을 해, 일을 해. 일을 하면 이게 관을 쳤죠? 관을 쳤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자 사주에는 관이라는 게 누구야? 남편이죠. 근데 내가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이 일하는 식신이 관을 치니까 관이 떨어져 나가죠. 그럼 누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남편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치마 들리고 날뛰는 순간에는 가정이 깨진다고 본 거야. 맞죠? 이 원리대로 딱딱 맞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역학의 원리. 이게 사주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명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이게 많다. 이 여기서 식상이 많다는 건 식상이 2개 이상, 3개부터. 사주에 식상이 2개까지는 괜찮은데 3개가 있다. 그럼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정의 유지가 힘들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주에 식상이 많으면 팔자가 드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서 들고 뛰니까 관이 깨져요. 그래서 식상은 사주에 어떤 사주냐 식신은 꼭 있어야 돼요. 식신이 있어야 일하는 신이기 때문에 장수를 해. 장수를 하는데 이게 2개 이상 여자 사주의 경우에 특히 요거 여자 여명사주의 경우에 이렇게 식상이 많으면은 남편이 깨진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의미를 생각하라고 이거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역학의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식상이 구체적으로 사주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거는 용신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급을 마친 입장에서는 이 십신의 원리를 머릿속에 확실히 쥐고 있어야 돼요. 비견, 겁재는 뭐고, 비견은 형제, 그 다음에 식신은 일, 여자한테는 자식, 아들, 딸. 그런 원리를 머릿속에 쥐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이걸 모르면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걸 완전히 터득을 하고 다음 주에 나오세요. 그렇지 않고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그냥 물론 와서 듣는 게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집에 가서 잘 의미를 생각을 하세요. 예습은 안 해도 복습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상의 의미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식신 상관이 있는 게 좋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많을 때가 문제인데 여자 사주의 의미의 경우에요. 이때 사주에 식상이 있어야만 장수한다는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예? 왜 장수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관사를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자 사주의 경우에는 식상이 많아서 관을 완전히 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 사주에 식상이 많은 거를 겁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현대 사회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가정을 안 돌보고 바깥에서 뛰어돌기만 하면 남자가 집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지요. 같이 바깥에서 놀죠. 그럼 대통령도 여자들이 많은데 이제 물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를 좀 부여하지만은 그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여자 사주가 대한민국에 5천만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일반적인 사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과거하고는 다르죠. 과거처럼 무조건 상관이 들어서 무슨 상관이라는 글자 자체가 관을 상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꼭 그렇게 지금은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신이든 상관이든 다 같이 일이에요. 그거를 상관이 있으면 나쁘고 그렇게 구분하지 말고 여자 사주가 상관격이니까 남편과 헤어진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옛날처럼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식신상관이 많으면은 여자 사주의 경우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건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재예요. 세 번째. 사주에서의 이 재의 의미를 보자. 재의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물이 있어야 사주에 재물이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재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봐요. 여기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봐요. 자, 목생화, 화생토, 목생화 일을 했어. 그리고 목국토, 재. 일을 했으면 재를 얻어야죠. 일을 했으면 재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재물이야.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 그러니까 남자 사주건 여자 사주건 재가 없는 것보단 재가 있는 사주가 좋은 거예요. 재가 없는 것보단 재가 있는 사주가 좋은 거예요. 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뭐든지 그래. 재물이 지나치면은 이 남자는 너무 재가 지나치면 남자는 여기에 이제 두 집 살림할 우려가 있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술이다. 목국도 이렇게 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재가 이제 이렇게 많으면은 두 집 살림할 우려가 있고 이제 여자는 재물이 지나치게 되면은 모든 거를 돈으로만 평가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여자도 우선 남자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요. 뭐 학벌이고 인물이고 다 소용없어요. 돈이 있냐 없냐. 그래서 재물이 지나치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지나치면은 이걸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재다신약이라고 그래요. 진약 사주는 재다신약 사주는요. 운이 나쁘면 요 말은 사주 구성이 나쁘면 뭐 그런 뜻도 돼요. 나쁘면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주에는 이게 지나치면은 이걸 재다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주 구성이 나쁘면 이런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아. 눈만 뜨면 돈이야. 항상 돈의 고통을 받아. 돈의 고통. 그다음에 꼭 우리가 앞으로 용신을 하기 전에 이 기본적인 원리를 오늘 한 기본적인 원리를 꼭 염두에 두시고 오셔야 됩니다. 의미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 즉 여기서 다시 한번 하면 재인데 남자한테는 재가 여자예요. 예? 근데 여자 사주일 때는 그냥 돈이야. 남자 사주일 때는 재가 돈과 플러스 여자지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정제가 뭐예요? 남자 사주에서 정제가 본처예요. 본처. 편제는 첩이에요. 근데 여자 사주에는 정제든 편제든 다 돈이에요. 그죠? 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이에요. 사주에서의 관살의 의미예요. 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거 봐요. 월지에 관이 있는 사주는 이 관이 있는 사주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가 많아요. 이거 봐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나중에 증명을 하겠는데요. 이걸 봐요. 여기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임자월에 났어요.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게 수국화로 이게 관이죠. 정관 아니에요. 수국화에 날 죽이는 거니까 관 아닙니까? 월지. 이 월지에 관이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월지에 관이 있는 사주는 첫째로 자 법을 잘 지켜요. 법을 잘 지키고 두 번째 원칙을 지켜.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법치 시대에서 남을 배려하고 법을 지켜야죠. 잘 봐요. 자,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우리나라 기술한 거, 또 일본의 요미우리 이 신문 기자가 쓴 기사한 내용들 읽어봤죠? 뭐예요? 첫째가 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선진국 안 된다고 그러죠. 왜 그래? 뭘 보고? 교통 신호를 보고.
운전하는 걸 보고는 죽었다 깨내도 한국은 선진국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통 질서가 아프리카에 있는 후진국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지 멋대로 안 해요. 신호도 위반해 다니고 꼬리 물기는 예사고 남보다 먼저 가려고 미리 코 들이대는 건 기전 질서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침착하고 착하던 사람도 운전대만 딱 잡는 순간에 욕부터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나라의 참 문제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월지에 관이 덜 들어서 그래. 월지에 관이 들었으면 절대 법을 지켜요. 원칙이 뭔지.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월지에 관이 들는 게 좋은 면도 있는 거죠.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응? 그런데 그래서 이 사주에 관이 전혀 없으면 이게 나쁜 거야. 사주에 관이 하나도 없는 사주들도 많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주에 관이 전혀 없으면 이런 사주는 천방지축이야. 지 멋대로야. 지 멋대로 군다고요. 그러면 지 멋대로 굴면 이게 안 되겠죠. 이게요,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제도를 하고 법을 지킬 줄 알고 이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잘한다. 그러니까 남을 배려를 안 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법을 지키고 정도를 가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정부패도 없는 사회가 되는 거고 법도 지키는 거고. 우리가 일본이 꼭 좋다는 게 아니라 일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부터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애들한테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공부만 잘해라.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법을 지켜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우리는 남을 피해를 주는데도 지멋대로 하잖아.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사주의 권유. 월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지. 그다음에 월지가 일수제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에 일지. 월지 다음에 일지. 월지에 있든가 일지에 있든. 시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식신은 아무 때나 식신도 월지 일지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뭐 시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그거는요. 그런데 관이 전혀 없으면 나쁘지만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제 관이 지나치면 반드시 관을 하나쯤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관이 너무 많으면은 관이 지나치면은 이런 사람들은 관이 지나치면은 관이 지나치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관이 지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자, 일례를 들어볼게요. 사주가 이렇다고 칩시다. 가정을 해서 계해년 임자 월에 있어요.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그러면 수국화 정관 평관이 섞여 있죠. 정관둘 평관둘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양화인데 음수 정관 또 양수 평관이죠. 이렇게 관이.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조급합니다. 성격이 조급해요. 그리고 권력에 약해요. 권력에 약하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겁이 많아요. 사주 자체가 이러면은 겁이 많아요. 우리가요, 잘 봐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람의 관상은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관상은 제일 중요한 게 눈입니다. 눈에 그 사람의 성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 큰 사람을 뭐라 그래? 겁이 많다고 그래. 눈이 크면 겁이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아. 그거를 사주로 볼 때는 이렇게 관이 많은 사람은 겁이 많습니다. 수술해서 큰 거는 나쁘고.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다 크니까 수술해. 그러니까 아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큰 눈이 있습니다. 눈동자 자체가 둥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관이 지나면은 허풍쟁이에요. 허풍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요. 이 관살 혼잡, 관이 많아요. 혼잡의 경우에 첫째로 남자의 경우는요, 이런 사람들은 관이 지나치게 많으면은요, 이게 많으면은 남자의 경우는 이게 직업 변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의 경우에 관이 뭐예요? 관이 직업이죠. 식신도 직업이지만 관이 직업이에요. 직장입니다. 그러면 관이 막 섞여 있게 되면 이게 직장 변동이 심해요. 그런데 요걸 잊지 마시고요. 여자는 이렇게 관살 혼잡이 되면은 일부 종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집을 여러 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런 사주를 봅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관, 편관이 섞여 있잖아요. 이 여자는 잘못하면 2번 시집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관이 이렇게 막 뒤섞여 버리면요, 이 여자는 가정생활이 순탄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관살 혼잡의 경우에 일부 종사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봐요. 여기서 아까 뭐든지 이거 봐요.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또 사주에 관여 전혀 없으면 아까 천방지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걸 잊지 마세요. 여자 사주가 여명의 경우에 사주에 관이 전혀 없으면 이런 사주는 밤이 외로워요. 이게 고란살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밤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고급 용신에 가서 용신을 다 한 다음에 얘기를 하겠는데요. 봐요. 사주에 관이 없다고 해서 시집 못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시집을 못 가는 거와 시집을 간 다음에 이혼을 안 했어도 항상 바깥에서 남자가 외돌피고 혼자 지내고 밤이 외로운 거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시집을 못 가, 야, 당신은 밤이 외로우니까 시집 못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시집은 가지만은 가는지 안 가는지는 관운을 봐야. 예를 들어서 사주에는 관이 없지만 대운에서라도 관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또 매년 오는 세운에 가서라도 관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가되 사주 원국에 관이 전혀 없는 사람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도 밤이 외로울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골고루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남자가 뭐 예국까지 있는 것도 해당이 되겠네. 그럼요. 그런데 그래도 관이 전혀 없으면 외롭고 또 관이 지나치게 많으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외롭게, 그러니까 관이 너무 많으면은 이런 사람은 또 일부 종사가 어렵다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이런 대표적인 사주들이 이제 이런 사주들이에요. 이런 사주들을 봐요. 뭐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게 토국수 이거 정관이죠. 여기 또 밑에는 또 토국수 편관을 깔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변이. 그러면 내 남편 말고 또 애인도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골치가 아픈 사주가 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관이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또 만약에 시에 가서 또 여기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들어있다. 이거 아주 골 때리는. 이건 뭐냐면 이건 일부 종사가 어렵고요. 상당히 가정 생활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런 사주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 가서 만약에 정미년이 온다. 그럼 요때 요 가정이 깨진다고요. 요때. 이렇게 정계충, 충미충, 이때 가정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관이 많은 사주들을 우리가 좋게 보는 게 아니고 또 관이 전혀 없어도 또 나빠요. 그래서 골고루 들어있어야 돼요. 골고루. 그래서 우리가
이 관이 관이 있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관이 하나쯤은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이 있어야 사람이 원칙을 지키고 공부를 잘해. 지 멋대로 천방지축을 하면 그 애가 공부를 하겠어요? 맨날 먹고 놀긴 하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억압을 받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원칙을 지킬 줄도 알아야죠. 지 멋대로 천방지고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죄의식을 안 느끼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나라 요 교육청 비리 뭐 이런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는 아니지만 비리 공무원들 뭐 그거 뇌물 받는 걸 당연시 하잖아. 그거 비리 죄 짓는 걸 생각을 안 한다고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저 대통령이 잘해야 돼요. 뭐냐면 애들을 가리키는 교육자들이 썩은 나라는 반드시 후진국입니다. 딴 데가 썩은 건 좀 덜해요. 교육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육자가 저렇게 진흙탕이 되고 썩어 빠져갖고 어떻게 애들을 후계자들을 가리킬 거예요. 어? 교장 교감이 네 분이나 받아먹고 어떻게 애들대로 올바르게 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 비리가 심한 나라는 반드시 후진국이에요.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직자들이에요. 그런데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관이 없고 지 멋대로 해요. 관살이. 그래서 관이 꼭 하나씩은 들어있어서 원칙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관이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관이 들으면 나쁜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로 사주의 인성이에요. 인성의 의미를 봅시다. 뭐 편인이든. 근데 우리가 인성이라는 게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이야. 베푸는 마음이야. 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베푸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사주의 인성이 하나쯤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은 뭐냐면 이 인성이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이야. 왜냐하면 내가 힘들면 우리는 90 먹은 노인에도 어디가 아프고 돌아갈 때 아이고 어머니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머니만큼 좋은 게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면 우리는 어머니한테 의존을 해야 돼. 근데 사주에 인성이 전혀 없으면 의존할 데가 없는 거 아니야. 모든 걸 내가 다. 그러니까 사주에 만약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주에 인성이 전혀 없다. 인성이 전혀 없으면은 사주에 인성이 전혀 없으면 세상 사는 게 힘들어. 내가 모든 걸 내가 다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지요. 그러니까 힘든 거하고 성공 못하는 건 별개예요. 힘이 들지만 그 역경을 이기면 성공하는 거죠. 그러나 성공을 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가 어떻게 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죠. 그래서 사주에 인성이 하나쯤 있는 게 좋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주에 인성이 지나치면. 근데 요 인성이란 말 자체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데 또 이거의 부모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뭐냐면은 학문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사주의 인성이 지나치면 무조건 학문을 해야 돼. 인성 자체가 학문이니까. 사주에 인성이 많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 사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벌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 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남한테 많은 걸 이렇게 도움을 받아. 그러면 도움을 받은 것만큼 어떻게 해? 베풀어야지요. 베풀을 내 뭐야? 학문을 내서 세상에다 밝게 비춰야지. 내가 그 받은 것만큼 더 요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몸을 다 세상에다 도로 주고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증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받은 것만큼 그대로 베풀어야 돼. 그럼 베푸는 가장 좋은 게 뭐야? 학문을 갖고 내가 베푸는 거 학문을 해서 도로 다 베풀어야 돼. 베풀어. 그래서 학문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학문하는 게 이게 최고예요. 학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요 인성이 지나치면은 이게 잘못 인성이 지나치면은 이거는 절대 사업가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사업가 사주가 아닙니다. 인성이 많은 사주는 학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학문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에는 종교 계통이라든가 학자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봐요.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봐. 무인 기축 토생금 이런 사람은 이게 스님 사주예요. 스님이나 종교인 사주야. 세상을 받기만 해. 나쁘게 얘기하면 이거는 거지 사주예요. 그죠? 남한테 도움만 받는 거예요. 그럼 일 안 하고 도움을 역학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역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게 특히 개신교에서 왜 좋게 안 보냐면은 개신교의 역학의 주역의 원리를 볼 때는요 종교인들은 거지사주예요. 남한테 그냥 말 몇 푼 하고 그냥 거저 받아먹는 거 아니에요. 어디 일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설교하는 것도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설교하는 것도. 그러나 옛날에는 농공시대에서는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건 무슨 직업이에요 그게. 그냥 거저 먹는 걸로 본 거예요. 거지사주예요. 그래서 좋게 안 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런데 죄를 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죄를 탐하잖아요. 그러면 비명행사라는 거예요. 제명에 못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만큼 베풀어야 돼. 이런 건. 받은 것만큼 베풀어야 되니까 학문하는 마음. 이런 계통. 스님들, 종교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많아요. 인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성은 어머니의 마음이고 하나쯤 있는 게 좋은 건데요. 근데 여기서 특히 편인이 많은 사주. 정인이 아니라 편인. 편인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편인이야. 이게 음금인데 토생금. 그죠? 음금인데 음토 아니에요. 내가 음인데 양토가 나를 도와주면 정인이죠. 근데 음이 음을 도와주는 걸 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편인. 이렇게 편인이 많은 사주는 이복 형제가 있든가 쌍둥이 사주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고급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풀겠어요. 왜 그런지를. 그러니까 편인이 있다는 얘기는 누구야? 계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계모가 있다는 얘기는 내 어머니 말고 친어머니 말고 딴 계모가 있다는 거니까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복형. 이런 사주들은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또 쌍둥이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상에서 잘 봐요. 이상 우리가 십신 또는 육친 이론, 지금까지 한 십신 이론, 이게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편인, 정인 다 합해서 10개 아니에요. 십신 또는 육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육친이라는 거, 이 사주 8자에서 육친이라는 거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내 처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6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육친이에요. 사돈의 발중까지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육친. 그래서 이 육친 이론에서 이 의미에 대한 해석, 의미의 해석은 이때 여기 의미의 해석은 우리가 좋다, good, bad, 좋으냐 나쁘냐, 쉽게 얘기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 십신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인성이 좋으냐,
또는 나쁘냐? 이거의 해석은 용신에 달려 있어요. 용신에 달려 있다. 이 말을 꼭 아세요. 즉 용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신이 아까 좋은 신이라고 그랬죠. 식신, 일하는 신 안에. 근데 식신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거는 용신이 되면 좋은 거고 용신이 안 되면 나쁜 거예요. 결국에 용신에 연결됐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용신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십신 이론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실 거는 십신의 의미를 아시면서 잘 봐요. 여기를 봐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계묘가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신금인데 토생금 편인. 그럼 편인은 뭐냐? 편인은 육신적으로 계모죠. 계모라고 그랬잖아요. 계모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이복형제에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금생수, 여기 식신이죠. 금생수 식신 아니에요. 그럼 식신은 직업이다, 일이다. 그때 육신적으로는 여자한테는 식신이 뭐예요? 자식이죠. 딸. 근데 옛날에는 상관은 아들이고 식신은 딸 이렇게 했는데 자관 자식이죠. 남자한테는 말 그대로 식신 일이야, 일. 그 다음에 금금목, 재예요, 재. 금금목 여기 재. 이게 편재죠. 편재야. 근데 여자한테는 말 그대로 돈이고 남자한테는 돈이면서 동시에 이게 뭐예요? 여자다, 여자. 근데 본초가 아니라 정제가 본체고 이건 뭐예요? 잘못하면 뭐 이게 첩이 되든가 애인이 되는 거예요. 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원리를 아세요. 그런데 요 십신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육신의 의미를 아시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결국에 용신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용신론에 가지고 이 의미를 해석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살까지 해서 중급을 했는데 이 중급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요 십신론, 육신이죠. 이 십신론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걸,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만 이 사주를 갖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건 용신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역학에서는 용신이 꽃에 용신 이론을 정확히 알아야만 사주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중급 이론입니다.